진력, 발밑에 들이운 기괴한 징조. 한 몸에 두 개의 그림자를 가진 소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잠식당합니다. 어느 날 밤, 주인조차 제어할 수 없는 두 번째 그림자가 칼을 빼들고 첫 번째 그림자의 목을 베어버리는 순간, 소녀의 숨통도 함께 끊어지고 맙니다.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숨어드는 서늘한 살해. 당신의 그림자는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당신의 자리를 노리는 검은 살인마.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이 베일을 벗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바람조차 잠시 쉬어간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새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둥글게 감싸고 있어서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밤이면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질 듯 가깝게 내려앉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땅을 일구며 살았고,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서로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지내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언제나 노인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 건네는 인심 좋은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아담한 기와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생김새 또한 단아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무엇보다 효심이 지극하여 편찮으신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억척스러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장독대에는 늘 정갈하게 닦인 항아리들이 반짝였으며,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가 식을 날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날이면 방망이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고 야무진지,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끝에는 제법 차가운 기운이 서려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감나무에는 잎들이 모두 떨어지고 붉게 익은 감 몇 개만이 까치밥으로 남아 파란 하늘과 대비를 이루며 쓸쓸하면서도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느라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감을 넉넉히 마련해 처마 밑에 쟁여두고 김장을 위해 배추와 물을 다듬으며 문풍지를 새로 바르는 등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한 몸놀림 덕분에 집안은 다가올 추위에도 끄떡없을 만큼 포근하고 단단하게 정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바람이 심하게 불고 해가 짧게 느껴지던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널어놓았던 고추와 시래기를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며 마당 가득 황금빛 노을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묘한 울림을 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저녁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보아도 그저 텅 빈 마당과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괜한 기분 탓이라 여기며 다시 일을 하려 몸을 돌렸는데, 발밑을 내려다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서쪽에서 비추는 햇살에 의해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분명 자신은 혼자 서 있건만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피로하여 헛것을 보는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선명하게 검은 본래의 그림자 옆으로 였지만 분명한 형체를 가진 또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나란히 뻗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연화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팔을 들어 올려보았는데 본래의 그림자는 즉시 팔을 따라 움직였으나 옆에 있는 희미한 그림자는 한 박자 늦게 마치 끈적한 물려처럼 느릿하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연화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나뭇가지나 처마의 그림자가 교묘하게 겹쳐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며 자리를 옮겨보기도 하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보기도 했지만 두 번째 그림자는 마치 찰거머리처럼 그녀의 발끝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두 번째 그림자의 모양새였는데 연화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특히 머리 부분이 미세하게 부풀어 있어 마치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날릴 때마다 본래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펄럭였지만 두 번째 그림자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마당에 널린 채반을 챙겨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을 닫고 걸쇠를 걸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부엌 바닥에 붉은 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녁 준비를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위안이 되었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보았던 그 희미하고 기분 나쁜 그림자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아 자꾸만 문 쪽을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며 안방에서 연화를 부르시는 소리에 그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숭늉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리고 잘 익은 김치를 정갈하게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로 딸을 맞아주셨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에게 아까 겪은 기이한 일을 이야기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꾹 참기로 했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오늘 날씨가 참 춥다는 둥, 김장이 잘 될 것 같다는 둥, 일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수다에 맞장구를 쳐주시며 맛있게 저녁을 드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연화는 잠시나마 공포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나온 연화는 호롱불을 켜고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사위가 고요했고 가끔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떠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헹구던 연화의 손이 갑자기 멈칫했는데 호롱불 빛에 비친 부엌 벽면에 자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여야 할 그림자가 불빛의 흔들림에 따라 두 개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듯한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뒤에 바짝 붙어 어깨 너머로 설거지하는 것을 훔쳐보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부엌에는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고 구석에 쌓아둔 장작더미만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설거지를 마친 연화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당에서 보았던 그 끈적하고 느린 그림자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문창 호지에 어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마저 괴물처럼 보여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주무시는 어머니의 숨소리에 의지하며 억지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예민해진 감각은 집 안팎의 모든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받아들였습니다. 지붕 위를 지나가는 고양이 발자국 소리, 대들보가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불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마음속으로 온갖 신령님과 조상님께 빌며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고, 주인은 죽은 듯이 고요했는데 오직 자신의 발밑에 있는 그림자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서히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연화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그녀의 앞에 마주섰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었고 오직 검은 구멍 같은 형체만이 존재했는데, 그 검은 얼굴이 연화를 향해 소리 없는 비웃음을 날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림자는 손을 뻗어 연화의 목을 조르려 다가왔고, 연화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벽닭이 울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서늘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자릿길을 찾던 연화의 시선이 무심코 방문 쪽으로 향했는데,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방문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분명 연화와 누워 계신 어머니뿐이었는데, 문에는 앉아있는 연화의 그림자 옆에 또 하나 서서 내려다보는 듯한 긴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문고리를 잡으려는 손동작을 취하고 있었고,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연화는 찌탄 눈으로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자신의 발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활기를 되찾아 밥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피어올랐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듯 어둡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침에는 그림자가 하나로 보였지만 연화는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빛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동네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연화는 혹시나 자신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구석진 곳에서 서둘러 물만 길어 올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돌아오는 길, 연화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앉아 계신 촌장 어른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촌장 어른은 연화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단번에 알아보시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으셨지만, 연화는 차마 그림자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 그저 잠을 좀 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촌장 어른은 혀를 차시며 젊은 사람이 몸을 너무 혹사하면 안 된다고 걱정해 주셨지만, 연화의 귀에는 그 말조차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에 쏠려 있었고,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를 잡아채는 듯한 묘한 감각 때문에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물동이를 내려놓는 순간,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 옆으로 검은 형체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본 연화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하늘에는 짙은 회색 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비나 눈을 뿌릴 듯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이 흐려지자 그림자가 옅어져 잘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연화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 더 큰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등 뒤가 서늘해져 칼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거나 장독대에서 장을 푸다가도 독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뚜껑을 닫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불안한 모습을 눈치채시고는 무슨 일이 있냐고 재차 물으셨지만 연화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구름 사이로 잠깐 햇살이 비쳤는데 그때 연화는 마루 밑을 지나가는 검은 고양이의 그림자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양이는 무언가에 놀란 듯 털을 곤두세우고 하악질을 하며 허공을 향해 발톱을 휘둘렀는데 고양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닥에는 분명히 두 개의 그림자가 엉겨붙어 싸우는 듯한 형상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이제 이 기이한 현상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잠식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헛것이 아니라 분명 사악한 기운이 집안에 들어온 것이 틀림없었고 연화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은 물론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는 윗마을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볼까 생각했지만 날이 이미 저물어 산길을 오르기가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집을 비우면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밤은 집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서 부적이라도 써붙일 심산으로 숯검댕을 찾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글씨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 좀 축일 수 있겠소? 굵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연화는 깜짝 놀라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낡은 승복을 입고 긴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스님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구세주를 만난 듯한 안도감을 느꼈고 서둘러 스님을 마당으로 모셨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집안을 휘둘러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낮게 읊조리셨습니다. 집안에 주인 노릇을 하려는 객이 둘이나 있구나. 자칫하면 안방마님 자리를 내어주게 생겼어. 그 말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님은 연화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얻어 마신 뒤 갯마루에 걸터 앉아 연화를 찬찬히 뜯어보셨습니다. 저자, 자네 뒤에 붙은 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외로움과 고단함을 먹고 자란 놈이지. 처음에는 흉내만 내지만 나중에는 자네가 놈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어. 스님의 말씀은 무시무시했지만 연화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염주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목에 걸어주시며 오늘 밤 절대 불을 끄지 말고 그림자를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도망치려 하지 마라. 네가 도망칠수록 놈은 더 커진다. 네가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해. 스님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길을 떠나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연화는 스님을 배웅하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밤이 오면 그 정체불명의 그림자와 다시 마주해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스님이 주신 염주의 온기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가올 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두 번째 그림자. 연화는 피하지 않고 맞서리라 다짐하며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어둠은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켰고 산골 마을의 밤은 정막과 함께 깊어만 갔습니다. 연화의 집 창호지 문에는 안에서 켜놓은 등불 덕분에 따스한 주황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처막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 소리를 낼 때마다 마당의 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며 집안을 노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 안달이 난, 그러나 결코 연화가 될 수는 없는 슬프고도 사악한 두 번째 그림자였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고 연화와 그림자의 숨막히는 대치 또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에 이르렀지만 연화의 방 호롱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스님이 주고 가신 염주를 손목에 단단히 감고 바느질 거리를 잡았으나 바늘 귀를 꿰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는 산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소리를 내었고 그럴 때마다 방 안의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애써 시선을 바느질감에 고정하려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는 마치 얼음장이 등을 타고 오르는 듯하여 자꾸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마른 입술을 적셨고 어머니가 곤히 주무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며시 고개를 돌렸다가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연화가 앉아있는 모양새와 얼추 비슷해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 기묘하게도 고개가 반대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분명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그림자는 왼쪽 어깨 너머로 연화를 내려다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공포 속에서 연화가 황급히 고개를 바로하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려 하자 그림자는 그제야 느릿느릿 마치 귀찮다는 듯이 연화의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찌르면 한 박자 늦게 그림자의 팔이 움직였고 실을 당기면 그림자는 실을 끊어버리는 신읒을 하는 등 그것은 단순한 광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존재감은 더욱 뚜렷해져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연화가 잠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동안 그림자는 점점 더 짙은 검은색을 띄어가며 부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화의 생기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독버섯처럼 연화의 안색이 창백해질수록 그림자는 더욱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연화는 자신의 귓가에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환청을 들었습니다. 피곤하지? 이제 그만 자. 내가 다 해줄게. 그 목소리는 연화 자신의 목소리와 똑같았지만 억양에는 비릿한 웃음기가 섞여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모골이 송연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옆에서 주무시는 어머니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공포를 삼켰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닭이 울기 시작하자 그 기이한 기운은 다소 수그러드는 듯 했습니다. 창호지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연화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이치자 연화는 자신의 발밑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두 개의 그림자를 다시금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옅은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진하고 선명해진 검은 형체였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이제 연화의 발목을 휘감고 올라오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을 끌어당기는 손길처럼 집요하고 불길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듯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연화는 물을 길어오기 위해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밤새 시달린 탓에 과탄 눈과 푸석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내색할 수는 없어 애써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부지런한 마을 안악들이 모여 아침거리를 씻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연화가 나타나자 잠시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 연화 처자 아닌가? 안색이 왜 그리 안 좋아? 어디 아픈가? 이웃집 곰보네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지만 연화는 그저 밤잠을 좀 설쳤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화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일어설 때 발생했습니다. 연화는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바닥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안악들을 노려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곰보네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그림자가 왜 저래? 아주머니의 외침에 주변에 있던 안악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의 발밑으로 쏠렸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두 개의 그림자. 그중 하나가 주인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우물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림자는 마치 보란듯이 팔을 휘저으며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몸짓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연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귀신이 붙었다. 부정을 탔다는 수군거림이 귓가에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도망치듯 우물가를 빠져나와 집으로 달렸지만 등 뒤에서는 여전히 끈질긴 그림자가 그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억울함과 두려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두려움에 찬 눈빛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자신과 어머니가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그때 마루에서 어머니가 나오시는 소리가 들려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화야, 물 길어 왔느냐? 왜 그리 숨을 헐떡여? 어머니의 물음에 연화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평소라면 밭일 하러 가는 길에 들러 물 한 잔 청하던 이웃들도 연화네 집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재촉하거나 아예 멀리 돌아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놀림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림자 두 개, 귀신 처녀, 아이들의 철없는 노래소리에 연화는 귀를 막고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 속에서 연화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그녀의 그림자는 더욱 대담해져서 이제는 연화가 가만히 있어도 혼자서 부엌칼을 만지작거리는 시냄을 하거나 아궁이 불을 향해 손을 뻗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사건은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쌀을 씻기 위해 바가지를 들었는데 그림자가 갑자기 바닥을 세게 치는 신욕을 했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연화의 손에서 바가지가 미끄러져 쌀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쌀 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안방에서 뛰쳐나오셨고 부엌 바닥에 엎어진 쌀과 멍하니 서 있는 연화를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아니, 꼼꼼한 아이가 오늘따라 왜 이런다니. 어디 헛것이라도 들린 게야. 어머니의 꾸지람은 평소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연화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쌀을 줍기 위해 바닥에 엎드렸는데 자신의 그림자가 엎드린 자신의 등 위에 올라타 짓누르고 있는 듯한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물리적인 힘까지 행사하려는 듯 연화의 몸을 제멋대로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쌀을 줍는 손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움직여 쌀과 함께 흙을 한 줌 쥐게 만들었고 그것을 다시 쌀독에 넣으려 하는 것을 연화는 가까스로 다른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연화는 이 싸움이 단순히 그림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키기 위한 사투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연화의 이상한 행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죄송함과 서러움에 북받쳐 올랐지만 그림자는 바닥에서 낄낄거리는 듯한 진동을 보내며 그녀의 절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연화는 스님이 주신 염주를 꺼내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스님은 분명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하셨고 주인 자리를 뺏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연화는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밥상을 내려놓는 순간 또다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맞은편 평소 연화가 앉던 자리에 검은 그림자가 먼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수저를 드는 심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이 침침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신 듯 했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림자의 영역을 넘어 가족의 일원인 양행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그림자가 앉아있는 자리에 억지로 비집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엉덩이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긴 내 자리야. 마음속으로 외치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먹는 내내 그림자는 연화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밥그릇을 툭툭 치며 방해를 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지만 연화는 어머니 앞이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따라 밥 먹는 게 영 시원찮구나. 체했느냐며 걱정하셨고 연화는 그저 고개만 저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림자는 그런 연화를 비웃듯 벽면 가득 커다란 입을 벌리고 밥그릇을 통째로 삼키는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나온 연화는 마당에 장독대 옆에 서 있는 낯선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화들짝 놀라 바라보니 옆집에 사는 점잖은 할아버지가 담장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연화야, 아까 우물가에서 본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왔다. 요즘 네 뒤에 붙은 그것. 예사롭지가 않구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오래 사시며 별의별 일을 다 겪은 분이셨기에 연화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낮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릴 적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림자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사흘 안에 이름을 뺏긴다고 하더구나. 절대 네 이름을 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의 조언은 스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섬뜩했습니다. 이름을 뺏긴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림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고 할아버지는 혀를 차시며 오늘 밤이 고비일 테니 절대 잠들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거라. 쑥을 태워 연기를 피우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쑥을 찾아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부엌 아궁이 앞에는 이미 거대한 그림자가 아궁이 입구를 막고 서서 시뻘건 불길 같은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숨길 생각도 없는 듯. 연화가 다가가자 위협적으로 몸집을 부풀렸습니다. 부엌의 그을음과 어둠이 뭉쳐져 만들어진 괴물처럼 그것은 연화가 쑥을 태우는 것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연화가 성냥을 그으려 하자 바람을 일으켜 불을 꺼뜨리고 쑥다발을 발로 차버리는 시멋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연화는 울면서 바닥에 흩어진 쑥을 주워 모았고 간신히 불씨를 살려 연기를 피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매캐한 쑥 냄새가 퍼지자 그림자는 괴로워하는 듯 몸을 비틀며 잠시 뒤로 물러났지만 그 표정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오늘 밤 치러야 할 전쟁의 서막임을 직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깊이 잠드신 듯 했으나 어머니의 그림자 위로 연화의 두 번째 그림자가 검은 손을 뻗어 쓰다듬는 듯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연화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연화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자 그림자는 휙 하고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연화를 내려다보는 그림자의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등불을 들어 천장을 비췄지만 빛이 닿는 곳마다 그림자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연화를 농락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림자의 장난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연화야, 문 좀 열어다 오라고 부르거나 어머니의 목소리로 목이 마르니 물 좀 다오라고 속삭여 연화가 방문을 열게 유도하려 했습니다. 연화는 귀를 막고 주문을 외우듯 스님의 말씀을 되뇌었지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극에 달해 연화는 자신이 깨어있는 것인지 꿈을 꾸는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고리가 저절로 돌아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문틈으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스며 들어오려 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문으로 달려가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힘은 장정 서너시 미는 것처럼 강력했습니다.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이제 내가 연화야.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연화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그 톤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연화야. 넌 그림자일 뿐이야. 힘겹게 문을 막고 있는 연화의 발밑을 보니 방 안에 있던 그림자가 문틈으로 들어오는 그림자와 연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압박에 연화는 숨이 넘어갈 듯 괴로워했습니다. 염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고 핏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핏방울이 바닥에 떨어지자 바닥에 있던 그림자가 움찔하며 잠시 물러나는 것을 본 연화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력, 살아있는 인간의 뜨거운 피와 의지가 그림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연화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을에 들어온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개 짖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며 공포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연화의 집 주변을 맴도는 바람 소리도 점점 거세져 마치 수많은 귀신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끝이라는 생각에 허벅지를 꼬집고 혀를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놓인 반귀고리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위, 날카롭게 빛나는 가위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문을 미는 것을 멈추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연화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반씩꼬리 쪽을 가리키며 킬킬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연화에게 어떤 끔찍한 제안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림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그곳에는 은색 가위가 등잔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끝날 것이라는 예감. 그림자는 점점 더 연화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고립감, 그리고 눈앞의 공포가 뒤섞여 연화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그림자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가위가 등잔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는 순간 연화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느질 도구가 아니라 이 기이한 싸움을 끝낼 흉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벽면에서 길게 팔을 뻗어 마치 그 가위를 집어 들려는 듯한 시몇을 했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반제꼬리를 자신의 품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는 킬킬거리며 어깨를 들썩였는데 그 웃음소리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파동처럼 느껴져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연화는 가위를 꽉 쥐었지만 곧 손에 힘을 풀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림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른다면 그것은 허공을 가르는 헛수고가 되거나 자칫하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연화가 가위를 내려놓자 실망한 듯 입맛을 다시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쩝쩝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앞에 두고 군침을 흘리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넌 절대 나를 해칠 수 없어. 넌 그저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쏘아붙였지만 그림자는 비웃듯 연화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난 그림자가 아니야. 난 곧 네가 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연화의 목소리와 똑같았지만 억양에는 천년 묵은 한과 도끼가 서려 있어 듣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이제 그림자는 단순한 형체가 아니라 연화의 자리를 뺏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사악한 존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탁해져 숨을 쉬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는데도 방 안은 찜통처럼 더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요사스러운 기운이 음양의 조화를 깨트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으로 젖은 저고리를 추스르며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셨는데 어머니의 이마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검은 천으로 얼굴을 덮으려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기겁을 하며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림자를 손으로 휘저어 쫓아냈지만 그림자는 연기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뭉쳐 어머니의 발치로 옮겨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연화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자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마치 먼 곳을 응시하는 듯 몽롱해 보였습니다. 연화야, 방 안에 누가 더 있느냐? 자꾸 누가 내 발을 잡아당기는구나.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가 이제 어머니의 감각까지 교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말고 주무세요 라고 안심시켜드렸지만 어머니의 발목에는 희미하게 검은 손자국 같은 멍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보내다가는 어머니마저 위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집안의 삿된 기운을 몰아내려면 소금과 팥이 필요했고 그것들은 부엌광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려는 순간 그림자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솟아오른 입체적인 검은 형체가 문고리를 잡고 연화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키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눈 부분이 뻥 뚫린 채 시뻘건 안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나랑 놀아야지. 그림자의 목소리는 이제 방 안 전체를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연화는 뒤로 주춤 물러섰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스님이 주신 염주를 들어 보였습니다. 비켜라, 이 사악한 것아. 염주알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내자 그림자는 괴로워하며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 연화는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좀 드는 듯 했습니다. 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희미했습니다. 오직 부엌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위태롭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불빛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단지와 팥주머니를 찾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소금이 바닥에 좀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부엌 아궁이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뼈가 부딪히는 듯한 딱딱한 소리였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아궁이 쪽을 들여다보니 꺼져가던 불씨 위로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불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불을 먹는 그림자.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요괴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림자는 불을 삼킬 때마다 몸집이 더욱 거대해졌고 부엌 천장까지 닿을 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게, 연화 처자, 무슨 일인가? 낮에 다녀갔던 이웃집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새 연화네 집을 예의주시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연화는 반가움에 대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부엌에 있던 거대 그림자가 긴 팔을 뻗어 연화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가지마. 밖으로 나가면 넌 죽어. 그림자의 악력은 쇠사슬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밭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다리 그림자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림자는 화상을 입은 듯 움찔하며 발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다시 일어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밖으로 나갔다가는 그림자에게 완전히 잡아먹힐 것 같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막아세웠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연화의 귀에 밖에서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자, 방 안에 불을 더 밝혀야 해.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지만 사방이 비치면 숨을 곳이 없어지는 법이야. 할아버지의 외침은 연화에게 번개 같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자가 무서워 불을 피하려 했거나 겨우 등잔 하나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연화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아버지가 쓰시던 커다란 유기 촛대와 남은 초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가져오지 못한 기름 대신 아껴두었던 참기름병을 꺼내 접시에 붓고 심지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 초를 세우고 심지에 불을 붙이자 방 안은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빛이 강해지자 벽에 붙어있던 그림자는 더욱 선명하고 진해졌지만 동시에 갈 곳을 잃은 듯 불안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방의 네 구석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맡과 발치에 등불을 배치하여 그림자가 숨을 수 있는 그늘을 없애나갔습니다. 나오너라. 어디 한번 정체를 드러내 보아라. 연화는 땀에 젖은 얼굴로 촛대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에 쫓긴 그림자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 방 한가운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검은 기운들이 하나로 뭉치더니 연화와 똑같은 모습을 한 도플갱어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연화보다 훨씬 기괴했습니다. 눈은 찢어져 있고 입은 귀 밑까지 걸려 있었으며 손에는 그림자로 만든 검은 식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과 고단함이 형상화된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림자 연화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빛으로 나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니?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이야. 네가 살아있는 한 나는 사라지지 않아.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그림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말이 맞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림자는 있겠지. 하지만 주인은 나야. 너는 내 발밑에 있어야 할 존재일 뿐이라고. 연화의 당당한 외침에 그림자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네가 주인임을 잊지 말라. 이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누가 이 육체의 주인인지를 결정짓는 기싸움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이 집을 지켜온 세월, 어머니를 모셔온 정성, 그리고 땀 흘려 일군 모든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의 공포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들고 있던 검은 식칼을 휘두르며 연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촛대를 방패 삼아 막았지만 그림자의 칼이 촛대에 닿는 순간 쨍그랑하는 쇠소리가 나며 촛대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림자의 무기는 형체가 없으면서도 물리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촛대에서 촛농이 튀어 연화의 손등에 떨어졌고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프지? 죽으면 아프지도 않아. 그냥 내게 넘겨. 그림자는 혀를 날름거려 입술을 핥으며 더욱 맹렬하게 공격해왔습니다. 연화는 방 안을 뱅글뱅글 돌며 그림자의 공격을 피했지만 체력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셨습니다. 격렬한 싸움 소리에 잠에서 깨신 듯 했습니다. 연화야,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머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으시자 그림자의 시선이 연화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옳지. 늙은 것부터 처리하면 네가 좀 더 순해지려나? 그림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머니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안 돼.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연화는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몸을 날려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림자의 칼이 연화의 등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품속에 있던 스님의 염주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화는 무의식적으로 염주를 쥔 주먹을 휘둘러 그림자의 칼을 쳐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림자의 칼이 산산조각이나 검은 연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연화는 이 염주에 특별한 힘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제 뒤에 꼭 붙어 계세요. 절대로 눈을 뜨지 마세요. 연화는 어머니를 등 뒤로 감추고 염주를 쥔 손을 앞으로 뻗어 그림자를 위협했습니다. 그림자는 잘려나간 무기를 다시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염주의 기운 때문인지 형체가 흐물거릴 뿐 제대로 뭉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세가 조금씩 역전되려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용기를 얻어 한 발자국씩 그림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 집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연화가 소리칠 때마다 그림자는 찌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최후의 발악을 하듯 방 안에 켜둔 촛불들을 향해 검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후욱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촛불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다시 어둠에 잠기면 그림자는 다시 힘을 얻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려 했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거의 다 꺼지고 마지막 남은 등잔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림자는 다시 거대하게 몸집을 불리며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리석은 것, 어둠은 빛보다 빠르고 빛보다 넓은 법이야. 그림자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등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 불씨마저 꺼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닭의 도치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첫 닭이 울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곧 아침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조급해졌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끝내주마. 그림자는 방 안의 모든 어둠을 빨아들여 시커먼 덩어리로 변하더니 연화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덮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등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제발 이 집을 지켜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스님의 염주가 반응한 것인지 등잔의 불꽃이 갑자기 맹렬하게 타오르며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불꽃은 방 안을 기묘한 빛으로 채웠고 달려들던 그림자는 그 빛에 닿자마자 타는 냄새를 풍기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으아, 악! 이게 무슨 빛이냐? 그림자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불빛이 아니라 연화의 효심과 생명력이 담긴 영혼의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기면하다. 이 집의 주인은 나야. 썩 꺼져라.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외치자 그림자의 형체가 급격히 허물어지며 본래의 납작한 그림자 모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놈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문틈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려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도망가는 그림자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놈을 놓아준다면 놈은 다시 힘을 기로 돌아오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가져온 소금을 한 줌 쥐고 문틈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림자의 꼬리에 힘껏 뿌렸습니다. 어딜 도망가? 소금이 닿은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그림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놈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도마뱀처럼 자신의 일부를 떼어놓고 문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연기와 잘려나간 그림자 조각만이 검은 얼룩처럼 남았습니다. 그림자가 빠져나가자 방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력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고 뼛속까지 스며들던 한기도 가셨습니다. 연화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등잔을 내려놓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화야, 내 몸에서 빛이 나는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어머니의 눈에는 연화가 마치 선녀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도망친 그림자는 분명 밖에서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연안의 집에서 불빛이 번쩍거려. 도깨비불 아냐? 이웃집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모양이었습니다. 연안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왔고 날은 곧 밝을 것입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다듬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시원한 새벽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고 마당에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횃불 불빛 아래 마당 구석으로 몰린 검은 그림자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판을 낼 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활짝 열고 금마루로 나서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웃집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마을의 장정들과 안악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빙 둘러서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춤을 추며 마당을 비추자 구석에 몰린 검은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물을 쏟아부은 듯 시커멓고 찐득한 형체였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팔다리의 관절이 기괴하게 꺾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흉측한 몰골을 보고 저게 뭐야? 세상에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몰린 그림자는 쥐새끼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렸지만 촘촘하게 늘어선 마을 사람들과 그들이 들고 있는 횃불 때문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놈은 위협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뱉었는데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뼛속까지 시리게 할 만큼 불길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횃불을 앞으로 내밀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요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는 게냐? 썩 본색을 드러내고 물러가지 못할까? 할아버지의 기계 넘치는 호통에 그림자는 잠시 움찔하는 듯했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다시 몸집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가라니? 나는 이 집의 딸이야. 내가 연화라고. 그림자가
갑자기 연화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마루에 서 있는 연화와 마당 구석에 있는 그림자. 둘 중 누구의 목소리가 진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림자는 얼굴 모습을 연화와 똑같이 바꾸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저 여자가 가짜예요. 저 귀신이 내 모습을 훔쳐서 나를 마당으로 내쫓았어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그림자의 교묘한 거짓말에 몇몇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연화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횃불을 든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놈과 싸우며 공포는 이미 사라졌고 대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마라. 네가 내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내 마음과 기억까지 흉내낼 수는 없다. 연화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힘이 실려 있어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갯마루에서 내려와 맨발로 마당의 흙을 밟고 섰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그녀는 자신이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온 진짜 주인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흔들리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그녀에게로 모아졌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잡고 나오셨습니다. 누가 내 딸이냐고. 애미가 자식을 못 알아볼 것 같으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갯마루 끝에 서서 마당 구석의 그림자를 손가락질하며 꾸짖으셨습니다. 내 딸 연화는 푸진 일마다 하지 않고 거친 손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다. 너처럼 도끼를 품고 남을 해하려는 것은 내 딸이 아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자를 향해 포위망을 좁혔고 거짓이 들통난 그림자는 본래의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늙은 것이 눈치만 빨라가지고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연하인 척 연기할 필요가 없어지자 본색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긴 팔을 채찍처럼 휘둘러 횃불을 든 장정들을 위협했고 입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어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려 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사람들이 기침을 하며 물러서는 틈을 타 그림자는 담장을 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팥과 소금을 담장 쪽에 뿌려둔 덕분에 그림자가 담장에 닿자마자 불꽃이 튀며 튕겨져 나왔습니다. 어림없다. 오늘 내 놈을 잡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의 지휘 아래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더욱 높이 들고 그림자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놈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숯검댕을 손에 묻혀 자신의 이마와 양볼에 칠했습니다. 그것은 악귀를 쫓을 때 쓰는 민간 비방이었지만 지금 연화에게는 전사의 위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장독대로 올라가 가장 큰 징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마을 잔치 때나 쓰던 징이었지만 지금은 요물을 쫓는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연화가 힘껏 징을 치자 지잉하는 웅장한 파열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의 파동에 그림자는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귀를 막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쇳소리는 귀신의 혼을 흩어놓는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쳐라! 징을 쳐라! 꽹거리도 쳐라! 할아버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도 집에 있던 농악기나 냄비 뚜껑을 가져와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챙챙, 둥둥, 쾅쾅. 고요하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듯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합심된 기운이었습니다. 소리에 약한 그림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렸고 몸집도 점점 줄어들어 처음 보았을 때의 그림자 크기만큼 작아졌습니다. 연화는 징을 계속 치며 장독대에서 내려와 그림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제왕이었던 그림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시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여명이 비치자 마당의 어둠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횃불의 빛도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양이라는 거대한 횃불이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림자는 해가 뜨는 것을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그늘을 찾아 숨으려 했습니다. 마루 밑, 장독대 뒤, 심지어 사람들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려 했지만 촘촘히 둘러선 사람들과 징소리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마당을 뱅뱅 돌았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모두 비키세요. 햇빛이 들어야 합니다. 연화의 외침에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마침내 산등성이를 넘어온 첫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그림자를 정통으로 비추자 놈은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 올려진 오징어처럼 비틀리고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사라지고 싶지 않아. 나는 살고 싶어. 그림자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남의 삶을 훔치려는 탐욕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햇살을 등지고 그림자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연화의 본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가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가짜 그림자를 덮어버렸습니다. 진짜가 가짜를 제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그림자 속에 갇힌 가짜 그림자는 더욱 작게 쪼그라들더니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연화가 낮게 읊조리자 그림자는 마지막으로 두고 보자 라는 희미한 저주를 남기고는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연화의 그림자 하나만이 선명하고 짙게 남아 주인의 움직임에 따라 고요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검은재 같은 그 흐름만이 조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림자가 완전히 소멸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연화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곁에 있던 곰보네 아주머니가 재빨리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주머니는 연화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다른 안악들도 모여들어 연화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밤새 홀로 싸웠던 외로움이 이웃들의 온기에 녹아내리며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루에 계시던 어머니도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와 딸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내 새끼, 장하다. 네가 우리 집을 지켰어.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연화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들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분위기를 수습하셨습니다. 자,
자, 이제 요물은 물러갔으니 다들 진정하시게. 아직 남은 기운이 있을지 모르니 마당을 깨끗이 치워야 해.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정네들은 마당에 남은 검은 그을음을 삽으로 퍼내어 마을 밖 멀리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기로 했고, 안악들은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가져와 마당 구석구석에 뿌리며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연화도 눈물을 닦고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은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당을 쓸 때마다 밤새 있었던 공포와 두려움의 기억들도 함께 쓸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싹싹. 빗자루질 소리가 아침의 고요함 속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마당은 다시 예전의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나니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마을은 완연한 아침 풍경을 되찾았습니다. 횃불은 꺼졌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밤새 있었던 무용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연화 처자가 징을 칠 때 봤어? 아주 여장부가 따로 없더라니까. 그림자가 꼼짝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연화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처녀가 아니라 마을을 지킨 용감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당당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뒷정리가 얼추 끝나자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생했는데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따뜻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나물들이 평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연안의 집 마당은 마치 잔칫날처럼 시끌벅적해졌고, 맛있는 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와 함께 평상에 앉아 이웃들이 권하는 밥을 한술 떴습니다. 꿀맛 같은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자 밤새 빠져나갔던 기운이 다시 몸속으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으시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식사 도중 지나가던 노스님 한 분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 연화에게 염주를 주고 가셨던 그 스님은 아니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열린 대문으로 마당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합장하고 연부를 외우시며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요. 이제 이 집에는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큰애 꿈을 했으니 앞으로는 복만 들어올 겁니다. 스님의 덕담에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은 바람처럼 호련히 마을 어귀로 사라지셨지만 그분이 남긴 축복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터로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연화와 어머니 그리고 평화로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어제의 정적이 불안과 공포가 숨어있는 고요함이었다면 오늘의 정적은 따스한 햇살과 새소리가 어우러진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는 마당 빨랫줄에 널린 하얀 광목천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광목천 아래로 비치는 그림자는 오직 하나, 깨끗하고 투명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그림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그림자도 멈추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호롱불을 닦았습니다.
밤새 자신을 지켜주었던 등잔과 촛대들도 깨끗이 닦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바가지와 흩어진 곡식들도 말끔히 치웠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은 싸움의 흔적을 지우며 연화는 마음속의 상처도 함께 치유해 나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다시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정오가 지나고 나른한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낮잠 자리를 봐드리고 자신도 갯마루 기둥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간지럽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에게 쫓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자신의 발밑에 따라오는 건강한 그림자와 함께 춤을 추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깊고 편안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연환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마을을 덮어주었지만 그 그림자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초약볕을 가려주는 시원한 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였고 연화는 이제 그 섭리를 받아들이며 공존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자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이제 그 소리는 귀신의 속삭임이 아닌 자연의 노래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연환의 집은 폭풍우 같던 밤을 보내고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산골 마을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보랏빛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저녁 풍경이었지만 연화에게 다가오는 이 시간의 느낌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제의 어둠이 공포와 긴장의 연속이었다면 오늘의 어둠은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휴식의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을의 낮은 지붕들을 부드럽게 덮어주었고 굴뚝에서 나는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골목골목 스며들어 고향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멀리서 소를 몰고 귀가하는 농부의 원앙 소리가 딸랑딸랑 울려 퍼지며 하루의 일과가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저녁을 지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이 불꽃이 꺼질까봐 전전긍긍했고 그림자가 불을 삼킬까 두려워했었지만 지금 아궁이 속의 불은 그저 따뜻하고 고마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장작이 타면서 내는 소리는 마치 연화의 고단함을 위로해주는 노랫소리 같았고 붉게 피어오르는 열기는 차가워진 손발을 녹여주며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칙칙폭폭 새어나오며 밥이 끓는 소리가 나자 연화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소리들이 이토록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연화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연화는 소반 위에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아침에 이웃들이 가져다 준 나물,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딸을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연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다. 어서 앉아서 같이 들자.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연화는 코끝이 찡해졌지만 씩씩하게 대답하고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연화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방바닥에 비친 그림자 또한 얌전하게 그녀의 동작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고 쌈쌀로 지은 밥은 씹을수록 달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 찌개 맛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으니 꿀맛이구나. 네가 끓여서 더 맛있는 게지. 어머니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시고는 숭늉까지 시원하게 들이키셨습니다. 연화는 어머니가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와 싸우느라 잊고 있었던 평범한 행복이 밥상머리에서 다시 피어났고 따뜻한 방 안의 온기는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연화는 툇마루에 나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온 뒤라 그런지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하여 은하수가 마치 우유를 뿌려놓은 듯 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연화에게 윙크를 보내는 듯했고 둥근 달은 넉넉한 빛을 뿌려 마당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장독대와 탯돌 그리고 빗자루 자국이 선명한 마당의 흙바닥은 더없이 정겨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인 흙냄새와 풀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대나무 숲에서 스으스 하는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지만 지금은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연주하는 자연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대나무 숲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숲속에 사는 정령들에게 이제는 괜찮다고 지켜봐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나니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발을 까딱여 보았습니다. 그림자도 귀엽게 발을 까딱였습니다. 이제 그림자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두툼한 목화솜 이불을 펴고 베개 높이를 맞춰드린 뒤 호롱불의 심지를 낮추어 방안을 은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 들어가시며 연화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연화야, 무섭지 않니? 오늘은 같이 자잤구나. 평소에는 따로 잠자리를 폈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던 연화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옆에서 딱 붙어서 잘래요. 연화는 어머니 옆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 전체로 퍼져나가며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씩 품고 산단다. 욕심, 미움,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림자의 먹이가 되지. 하지만 네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당당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면 그림자는 결코 주인을 이길 수 없어. 너는 오늘 네 마음의 주인이 된 거야.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은 연화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콩닥콩닥 뛰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완전한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낯선 이를 경계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밤 인사를 나누는 듯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박이 덩굴째 열려 달빛을 받고 있었고 마을 어귀의 냇물은 돌돌돌 소리를 내며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연환의 집을 지켜주었던 이웃집 할아버지도 씩씩했던 곰보네 아주머니도 모두가 평온한 꿈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 거대한 평화 속에서 연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났지만 연화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 안 구석에 놓인 반대꼬리도 벽에 걸린 옷가지들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제자리에서 연화의 잠을 지켜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의 출현, 스님의 조언, 밤새 이어진 사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긴 꿈을 꾼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감긴 염주의 감촉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승리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이 솔솔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던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앉았고 의식은 서서히 꿈의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는 더 이상 괴물도 칼을 든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봄날의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꽃밭 한가운데 서서 나비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꽃밭 위로 부드럽게 드리워져 꽃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꿈속에서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깊은 잠에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도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마지막 기름을 태우며 가물가물하다가 이내 조용히 꺼졌습니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포근한 어둠, 내일의 태양을 준비하는 희망의 어둠이었습니다. 연화와 어머니,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는 모든 기운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가 되어 깊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산골마을의 연화 처자가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발밑에 붙어 있었지만 다시는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주인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그림자 또한 그녀를 묵묵히 따르는 충실한 시종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연화의 용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달빛은 세상 모든 지붕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에도 같은 달이 떠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불안한 그림자가 있다면 연화처럼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켜보세요.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방 안에도 평온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그리고 오늘 밤 따뜻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이불을 덮으세요. 베개에 머리를 깊이 파묻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편안함을 느끼고 내쉬는 숨에 하루의 걱정을 모두 내보내세요. 바람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모두 여러분을 위한 자장가입니다. 연아가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듯이 여러분도 이 밤의 포근한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당신은 안전합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